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 8부 능선을 넘는 날이 됩니다. 오늘 오후 8시 반이면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가 비조 2차전을 치르게 될 예정인데요. 벌써 국민들의 마음은 16강 진출해 있습니다. 자, 오늘 태국 전사들이 멋지게 그라운드를 누벼주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증시전략센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았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또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자세한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2분을 선정해서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2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700선에 안착한 코스피 지수가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11시 구간 현재 2.3포인트 오르면서 1707.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지수는 주택 지표 하락에도 불구하고 5월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에 코스피 지수 역시 오늘 강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오른 1707포인트의 장을 출발한 후 현재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가지 안심되는 점이 있다면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6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어제 매도했지만 오늘 매수로 방향 바꾸면서 32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현재 600원 넘게 팔면서 지수에 압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소폭 오르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시 구간 현재 1.3포인트 오르면서 497.3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498포인트에 출발한 후 현재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490포인트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흘 연속 오르면서 500포인트에 가까이 높여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6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기관이 8억 원, 외국인이 2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5원 90전 오른 121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14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 금융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하지만 유럽발 재정 위기는 이미 오래된 재료라는 점이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동반 강세입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호실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현대차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현재 1.3% 오르고 있고 기아차 역시 1.5%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흐름이 좋은데요. 만도와 한라공조가 2%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테마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터키 원자력 발전 수주 소식에 오히려 급락했던 관련주들이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토성이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모건코리아도 2% 이상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1%대진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가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는 여객과 화물 수요 증가로 오늘 사상 초고가를 경신하면서 동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3% 이상 급등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5% 이상 오르면서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행주도 오늘 강세인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2% 이상,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선을 앞두고 오늘 월드컵 수혜주였던 종목들이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할인과 마니커가 1%, 4% 떨어지고 있고 동호와 미스터피자도 약보합 내지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세는 월드컵 효과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심리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컴즈가 5% 가까이 오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4.5% 오르면서 25,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컴즈는 SK텔레콤과 무선 사업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1%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21,050원에 근접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유럽발 악재를 이끌었던 국가들 스페인과 그리스, 포르투갈의 부진이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대회 악재 속에서 견조했던 흐름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만큼 오늘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1,708포인트, 장중에는 1,710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한 497선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80전 오릅니다. 1,21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떤 점들을 체크해 봐서 대응을 해봐야 하는 건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분은 백룡순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룡수님, 네. 빨간 넥타이 하셨네요. 예. 예, 오늘 저희도 빨간색 티셔츠로 응원의 열기를 좀 이끌어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오늘 그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예. 상암 월드컵 그 교통방송 많이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들어가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응원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룡수님은 어디서 응원하시나요? 예, 오늘은 좀 그 방송 때문에요. 입장 못할 것 같아서 예.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 애국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회사를 오는데 버스 앞에 또 기사님께서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걸어 주셨던데 많은 분들께서 또 빨간 티셔츠 입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오늘 하루는 또 이제 월드컵 때문에 한껏 긴장도 되고요. 또 장 상황 역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도 좋고 또 월드컵도 승리하고 그런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닷새째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매수 강도는 약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남유럽발 위기에 따라서 좀 이탈했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이번에 잘 했었는데요. 위기 상황을 좀 벗어나면서 향후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IT나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외국인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박스권 장세를 돌파할 수 있는 주력 부대가 바로 그 IT 자동차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주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박스권 장세 이후에 유망테마는 어떤 업종들,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지수가 박스권에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하게 전 고점이었던 1,750대에 도전하지 못하는 흐름이죠. 그것은 아무래도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박스권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브라질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철도 관련주가 향후 이슈가 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의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따낼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바이오주 중에서도 최근에 메디포스트나 이런 종목들은 몇 년 동안에 뚫지 못하던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좀 기울여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물론 바이오주는 항상 오랫동안 연구 개발이 된다는 점에서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임상 3상이 끝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요. 그러한 종목들은 주가 추이를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2일에 예정이 돼 있었죠. MSCI 선진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산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뉴스였는데 길게 본다면 우리 증시에는 굉장한 호재였거든요.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예,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올해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뭐 내년 정도로 미뤄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특히 또 MSCI 지수에 우리가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한 14조 원 정도로 예상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증시의 캐파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 크게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심리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일시적인 그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그 대세는 흔들어 놓지 못한다고 보고요. 물론 그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약간 지연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마 다음번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시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충격은 미미하겠다. 하지만 또 언젠가는 편입이 될 거니까요. 예, 내년쯤 예, 그렇죠. 이제 편입될 여부는 점쳐지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뭐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잠깐 충격에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마 편입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문제들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주 동안 백룡수천님께서는 관심 종목으로 4종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목별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서 벌써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와 중해신약 역시 상승세 또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룡수천님. 네. 그 밖에 상보는 오늘 한 7% 정도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4종목 중에 차익 실현을 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상보 같은 경우는 또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일단 상보 같은 경우는 IT 부품 업체로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데 1분기에 아무래도 적자가 났다는 것이 주가의 약세 요인이고요. 그러나 2분기부터는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고점 돌파에 실패할 때 그때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000원 정도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최근에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SKC나 중해신약, 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현재 주도주 성격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밀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보 같은 경우는 오늘 7%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별 문제 없겠다 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백명수님께서 오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조언은요. 허리케인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난답니다. 칠면조는 사실 날지 못하잖아요. 예. 칠면조는 날지 못하는데요. 이건 강세장의 그런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형주들이 갭 상승해서 상한가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향후 강세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주변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좋지 않지만 우리 지수가 슬금슬금 1700 돌파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짐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칠면조라는 건 사실 날지 못하는 새지만 허리케인처럼 강한 바람이 불면 하늘로 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즉 시세를 역행하지 말고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꼭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는 예상보다도 멀리 가고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에서 일정 부분 비중을 확보해서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칠면조도 허리케인이 불면 하늘을 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백룡스터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현명한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2%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0.3% 하락, 1034포인트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만선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출주가 약세입니다.
자, 중국 증시는 사흘간의 긴 연휴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0.7% 상승으로 개장한 이후에 오름폭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0.4% 오른 2,5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단오절을 맞아서 휴정했던 대만과 홍콩 증시는 오르고 있죠. 항생지수 홍콩 H지수가 0.6% 이상의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대만도 0.6% 플러스 장세입니다. 호주가 0.2%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강보합권, 대부분의 증시는 오늘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성재 연구원님. 예. 일본 증시가 어제 2% 가까이 급등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선은 지켜내고 있네요.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 1.81%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가 상승을 했던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5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만선을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42% 하락한 1025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 지표들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일본 GDP 성장률이 계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2010년도에 3년 만에 플러스로 성장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2011년도에도 계속적인 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텔레비전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지표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기 위축 국면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기대감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기업 설비 투자 침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설비 투자 또한 0.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0년 1분기에는 0.6% 증가로 나타났었지만 2009년도 4분기 성장률이 1.1%를 나타냈던 만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담감이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설비 투자 침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일본 기업들이 아직까지 투자를 늘리지는 않는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서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같은 경우 만선을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선을 강하게 뚫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또한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만선은 강하게 지지해 준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흘 만에 단오절 연휴를 마치고 중국 증시가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자, 그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본토지수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끌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휴장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휴장 효과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1% 넘는 강한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38% 상승한 2,57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인 중국 정부에서의 계속적인 정책적인 부담감이 시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2010년 부동산 대출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의 발목을 꾸준히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조 3,3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개인주택 담보 대출 및 부동산 개발 대출의 신용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들의 불법 악성 채무들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부담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휴장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도 오늘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550가 2,600의 박스권 기조를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확률이 높은 만큼 박스권 기조가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015-8500-11200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벌써부터 해주고 계신데요. 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닉네임 그리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소개도 해드리고 또 푸짐한 상품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 티를 입었는데요. 빨간 티가 잘 어울린다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빨간 티 입고 오늘 우리나라 응원하자고요. 자, 뜨람님께서도 오셨고요. 항상 밝으신 모습 보기 좋다고 고맙습니다. 자,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하나하나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SKC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0652님께서 갖고 계신데요. 회사의 실적, 향후 전망,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6,4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뭐 SKC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C는 SK 그룹 내에서 제2의 뭐 LG화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화학 소재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그동안에 포장재 쪽에 주력을 했었는데 그 산업용 필름, LCD 필름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 고부가 가치의 광학용 필름의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포장재는 그 영업이익률이 5%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 20%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치 그런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전방 산업인 IT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재 산업이 뜨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SKC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그 생분해성 그 새로운 신소재 차세대 그 필름도 개발을 해서 올해 공장을 완공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신제품이 속속 가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SKC는 좀 많이 올랐죠. 18,000원 부근에서 한 10,000원 정도 거의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추세를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 상승 찬내를 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조정은 해주겠지만 조정을 해줘도 매수하신 가격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그 추세로 봤을 때 33,000원 정도 선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월봉상 최고점인 뭐 4만 원에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 우량주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잘 보실 것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을 중시하시기 바라고요. 갑작스럽게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대로 이 모습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대로 쭉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C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상하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스코어는 몇 대 몇일까요? 자, 내가 예상하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예상 스코어는 2대 0이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기왕 이기는 거 저는 2대 0으로 하고 싶습니다. 백명수사님, 네. 예상 스코어 얼마나 보세요? 저는 좀 1대 0 정도. 1대 0이요. 우리가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아마 1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 전반에 골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전반 초반쯤에 한 골을 넣는 거를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 저희가 좀 체력이 좋기 때문에 예. 아직 마지막 한 1분 남겨놓고 0대 0으로 있다가 넣지 않을까. 극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비타민 퀴즈를 준비를 했었는데 비타민 퀴즈가 뭔지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우도 빨간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오늘 무조건 한국 1대 0으로 이긴다라고 문자 참여를 하셨습니다. 벌써 보내셨어요? 문제가 나가기도 전에. 자, 오늘 스코어 맞추신 분들 저희가 내일 아침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1부 시작할 때 상품 드리겠습니다. 스코어 맞춰주시면 상품 나가니까요. 많이 예측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는 비기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박지성이 이런 말을 했죠. 아르헨티나 비긴다는 생각은 없다. 이긴다는 생각뿐이다. 자, 역시 주장 박지성입니다. 꼭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계신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은 9751님이시고요. 초보자시라고 하네요. 초보자니까 일단 우량하고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는 종목을 사고 싶으신 듯 합니다. 삼성전자는 언제쯤 사보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삼성전자라면은 그 지금 시점도 괜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현재 그 지수가 1,7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사실 그 대표적인 IT 업체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주도 업종이고 또 23조 원 이상의 그 시설 투자를 하면서 설비 투자를 하면서 향후 그 승자의 어떤 그 시장을 좀 더 확고히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 뭐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하반기로 갈수록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은 그 직전의 저점을 지키면서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5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서 박스권 고점 87만 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도 한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고 5일선 부근 현재 그 80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에 가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혹시 눌러준다면 뭐 21선과 5일선 부근인 78만 원 정도까지도 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78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매도 계획은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뭐 역시 삼성전자는 계속 100만 원 선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항상 그 근처만 가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고점에서 한번 매도하는 게 좋겠다. 정말로 넘어갈 때는 조용히 아무 말이 없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 고점인 뭐 한 87만 5천 원을 단기 목표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7만 8천 원에서 80만 원 사이 왔을 때 78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왔을 때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1차 목표를 87만 원 선 주셨으니까요. 초보자시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사시면 좋겠습니다. IT주가 주도주는 계속해서 간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아주 수급도 좋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주도주가 안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주도주는 항상 좀 늦게라도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그 빠질 때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늦게 꺾입니다. 시장이 꺾이더라도 확인하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그래서 좀 수익은 좀 적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대형주는 꼭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의 평화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지구의 평화를 원하시면 슈퍼맨이신가요? 자, 이번 종목은요. STX 페노션입니다. 941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사도 될까요? 하셨고요. 장기 투자자라고 투자 성향까지 친절히 보내셨습니다. 예, 뭐 STX 페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STX 페노션은 뭐 국내 대표적인 최대 그 벌크 해운선사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그 중국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실제로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일단 그 점차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실적 호전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그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그 조선이나 해운주들은 2007년도에 큰 시세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시세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박스권 매매가 필요한 그런 그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11,000원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그 14,000원 직전 박스권 고점을 목표가로 보시고 현재 구간인 11,500원 또는 뭐 11,000원 정도 사이에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랫동안 그 박스권을 짰기 때문에 14,0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장기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시기는 아무래도 연말쯤이나 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구간에서는 전 고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투자자시라고 했는데 STX 페노션 보는 거 잘 하는 건가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 뭐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에서는 뭐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수가 좀 박스권에 올라서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예를 들어서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가는 그런 흐름인데 한 종목이 치고 나가면 역시 같은 업종에 속한 종목들도 따라간다는 점에서 지금 STX 펜오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특히 저점을 확인하고요. 그 쌍바닥을 확인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네. 구간에서는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보고요. 저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는 이거였죠. 내가 예상하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스코어는 몇 대 몇일까요? 였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1대1 무승부 5287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1대 0으로 이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대 0으로 무조건 이길 겁니다. 저녁 기대되어 아자아자 화이팅 하신 3511님께서도 보내주셨고, 자, 1대2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한국이 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긴 문자는 보내지 않으셨고요. 일단 1대2도 들어와 있고, 자, 2대1 한국이 2, 아르헨티나가 1로 이깁니다. 9491님께서는 또 보내주셨습니다. 스코어 맞추신 분들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왜 2대1로 이기는지, 왜 1대0으로 이기는지 간단하게 전략도 짜서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J를 이어가겠습니다. CJ를 사신 분이 61,800원이시고요. 2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백림수차님. 예, 예. 뭐 CJ는 식품 미디어, 그다음에 유통 사업을 지닌 그 CJ 그룹의 지주 회사가 되어 있는데요. 주력 자회사인 CJ 제일제당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 나가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특히 CJ 미디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새로운 온미디어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제4의 방송으로 출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향후 CJ그룹의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차트를 보고 대응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직전 고점인 7만 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61,800원에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신데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뭐 사실 저점을 아주 잘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20% 정도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고점인 73,700원, 2010년 1월의 고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양 ENG를 받아보겠습니다. 10,000원에 사셨어요. 30%를 갖고 계신데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6,230원. 손실이 참 많으십니다. 자, 나로 3차 발사는 가능하겠다라는 뉴스가 들리던데요. 앞으로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예, 한양 ENG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 ENG는 업황은 좋습니다. LCD 설비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 원자력이라든가 그다음 우주항공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나 사실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한 부분도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역시 나로호의 2차 발사가 큰 영향을 줬었고 그 반증은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죠. 일단 우주항공은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인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테마고요. 당장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국가적인 어떤 정책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바로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는 계속 대량 거래를 싣고 나서는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0일선 정도인 7,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현재 바닥을 다지는 6,000원 본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7,500원 정도 선에서 일단 단기 좀 손실을 좀 줄여보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다시 6,000원 부근에 올 때 재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면서 한 두세 번 하시다 보면 아마 손실 부분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나로의 재발사라든가 또 다른 위성들을 발사한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의외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전량 매도해서 일단 현재 실적보다는 어떤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오랫동안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양 ENG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문자 참여도가 오늘 상당히 높습니다. 기왕 가는 거 시원하게 갑니다. 5대 빵으로 갑니다. 빨간색이 센티비랑 딱 맞아요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 필승 코레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4426님께서 5대 빵으로 이긴다고 하셨는데 제가 4426님께 내일 상품 꼭 드리고 싶습니다. 5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 센티비 유니폼으로 빨간색 티셔츠를 만들어 볼까요?
예, 센티비랑 잘 어울린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2대2로 비교도 성공이다라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2308님께서 하셨는데, 변호사님,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또 오늘 그리스와 나이지리아전이 있잖아요. 네. 그리스가 나이지리아를 비기거나 이기면 우리가 무난하게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저는 뭐, 세 팀 다 이기지 않을까 예. 생각되고요. 7연승 해가지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지성 그리고 폭풍질주, 차두리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이번에는 신화인터텍 상담 받아봅니다. 매수하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신화인터텍은 어떨까요? 네, 신화인터텍은 뭐 굉장히 업황이 좋고요. IT 부품 업체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인데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었고 2분기에도 그 1분기의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특히 그 3분기로 가면 또 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LCD, LED에 들어가는 그 광학 필름 제조업체로서 그 새로운 그런 신제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분기부터는 실적에 가세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300억 원의 그 신주이석고분 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재무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이런 투자 여력이 생기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매수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전략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화인터텍은 현재 200일선 부근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난 5월 27일경에 보여줬었는데요. 그 부분은 깨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이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눌러준다면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되던 자리 14,000원대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사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인내력을 갖고 그 14,000원 부근의 지지를 보고 좀 기다려서 5일선이 회복되는 모습 그걸 확인하고 매수에 가담해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하루 이틀 더 보시면서 조금 그 돌리는 모습 확인하면서 매수에 임한다면 특히 분할 매수를 임한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역시 전 고점인 18,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18,500원 보시고 좀 눌러줄 때 14,000원 부근에 근접할 때 사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백룡순천님과 함께 오늘 일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룡순천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닉네임, 재미있는 사연들 그리고 오늘 아르헨티나전과의 스코어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추신 분들께 상품을 드립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1599-7770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